72페이지에 1, 2번 그림같이 진공 방정 간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발생을 한다. 가나다는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과정이고요. 가는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그러면 음극선이 바람개비에 부딪혀서 바람개비를 회전시키죠. 그러면 바람개비가 회전됐다라는 것은 바람개비에 운동량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운동량을 음극선이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그럼 음극선은 이제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물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보기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기억은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으로 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극으로 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 나에서는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옳은 문장. 디귿 다에서 장애물의 그림자가 생긴다. 그쵸?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가나다의 실험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라겠죠. 음극선은 직진을 한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그쵸? 그림자를 통해서 음극선은 직진한다. 즉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다가 되는 거고요. 니은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다. 이거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플러스 극으로 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음극선의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그럼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때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2의 3번, 4번 문제.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에 관한 실험. 얇은 금박의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고 일부분만 크게 휘어져 튕겨져 나왔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산란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일부분에 이제 산란된 알파 입자를 통해서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주 밀도가 높은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3번 이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대부분 알파 입자가 산란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핵은 알파 입자를 산란시켰기 때문에 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는 러더퍼드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당시의 러더퍼드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만 있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중성자를 언급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 모형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은 돌턴의 이제 원자 모형이고요. 그리고 니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 같은 원자 이제 모형이 제시된다면 알파 입자는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오는 입자 없이 대부분 다 원자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이렇게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존재할 경우 산란된 알파 입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이제 되겠죠. 73페이지 7, 8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발견하게 된 몇 가지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진공 방정 간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빛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전자를 발견했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가는 전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 진공방정관에 소량의 수소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를 발견하고 이를 양성자라고 하였다. 그쵸? 다음 문장.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쬐었을 때 알파 입자들의 진로를 관찰하여 원자 핵을 발견하였다. 헬륨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은 4배라는 사실 속으로부터 원자 속에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 보기 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질량을 갖는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다 원자 핵은 나와 다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디귿 가장 늦게 이제 발견된 입자는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8번 갈게요.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자료다. 가는 플러스의 전하를 띄고 있고요. 다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데 둘 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래서 가가 양성자가 되는 거고요. 다가 전자, 그리고 나는 가의 질량과 비슷하죠. 그리고 전하량은 0. 그래서 나가 중성자가 돼요. 그럼 이제 보기에서 가와 나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원자에서 가와 다의 수는 같다. 원자에서 중성 원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 수가 서로가 같기 때문에 전하량이 서로가 크기가 같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 전하량의 합은 0, 즉 중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중성 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다라는 거는 양성자의 전하량의 몇 배? 10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몇 개? 10개가 되는 거고, 질량수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중성자의 수는 10이 된다. 그렇겠네요. 양성자 10개에 중성자 10개. 그래서 질량수는 20이 된다. 그래서 정답 역시 5번이 되겠네요. 9번 10번 문제. 그는 다음은 입자 X에 대한 자료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죠. 양성자 하나 당.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19승 분의 1.76 곱하기 10의 18승은 11개가 됐네요. 그래서 양성자가 11개짜리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수가 10개. 그럼 양성자가 11개, 전자는 10개. 그러면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고, 중성자 수가 12개이기 때문에 질량수는 23이 되겠네요. 원자 번호는 11번. 양성자 수는 11개, 옳은 문장이죠. 질량수는 22가 아니라 23이 되는 거고, 얘는 Na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은 그림은 원자의 모형을 나타냈다. 원자, 중성 원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전자 2개, 그럼 양성자가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빨간 공, 즉 B가 2개. 그러니까 B가 뭐가 된다? 양성자가 되는 거고, C는 중성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자는 양성자 속에 2개, 즉 원자 번호가 2고 질량수가 3인 헬륨이 되겠네요. X의 질량수는 3이다. 옳은 문장. 입자의 질량은 A와 B가 같다.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대략 1600배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거의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으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혹은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입자의 질량은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훨씬 크다. B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발견된다. B,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발견된 건 뭐죠? 원자 핵이죠. 그러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의 존재는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1번, 12번 문제. 그림은 원자 X에서부터 Z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원자, 중성, 원자의 줄임말이죠. X, Y, Z를 봤을 때 X하고 Y는 전자가 둘 다 하나. 그러면 1번 원소인 수소가 되는데 X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질량수가 2인 중수소가 되는 거고요. Y는 역시 수소가 되죠. 근데 이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인 3중수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수소니까 양성자가 하나, 그럼 원자 X 속에 하나인 애가 빨간 공, 그리고 회색 공이 중성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Z를 볼게요. Z는 전자가 2개인 걸 통해서 원자 번호가 2번인 헬륨이고요. 양성자 2개의 회색 공인 중성자 하나. 그래서 질량수가 3이 되겠네요. 기어 빨간색 공은 양성자다 옳은 문장이고요. X하고 Y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쵸? 이런 원소들의 관계를 우리가 동위 원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질량수 B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 질량수 B는 X가 2, Z가 셋. 그래서 3대 5가 아니라 2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 갈게요. 표는 원자 XY, Z를 구성하는 입자 A에서 C수를 나타냈다. 그러면 이때도 이 원자 X에서 Z는 중성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중성 상태일 때는 전자의 수와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Y에서 A와 B의 수가 어때요? 같죠? 그럼 Y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수소 원자다. 그러면 B가 뭐가 될 거예요? B가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질량수가 3인 수소, 원자번호 1번이 수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Z 한번 볼까요? Z도 A하고 B의 수가 어때요? A하고 C의 수가 같죠? 그럼 A하고 C는 전자 아니면 양성자가 된다. 그러면 A는 중성자가 하나에 양성자가 A, C 중 둘 중에 하나이지만 질량수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Z는 질량수가 3, 그리고 원자번호는 2번인 헬륨이 된다. 그러면 X원자는 양성자나 전자수가 하나, 즉 A하고 C가 양성자인지 전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인 중수소가 되겠네요. 보기 Y와 Z의 질량수는 3으로 같죠. 이렇게 옳은 문장. X하고 Y는 원자번호 1번 수소, 동위원소의 관계죠.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관계.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다. A하고 C는 원자핵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A와 C 중 둘 중 양성자가 있고 둘 중 하나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3번 그림은 4가지 입자 보니까 중성, 원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A는 질량수가 15 그리고 전자수가 7개. A는 중성원자죠. 그러면 A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겠죠. 그래서 A는 7번 질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질량수가 15. 그럼 질량수가 15라는 거는 중성자가
8개. B를 볼까요? B는 질량수가 16이고요. 전자수가 10개. 그런데 전자수가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E-가 됐어요. 그러면 양성자 수는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8번 산소 E-이온이 되는 거고요. 질량수는 16번. C 역시 중성원자가 되죠. 전자수가 11개. 그러면 11번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리고 질량수는 23. 그러면 양성자 수는 12개. D 갈게요. D는 전자수가 10개인데 E 플러스, 그럼 양성자 수가 전자수보다 2개가 더 많은 12번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 양이온. 그리고 질량수가 24. 그럼 중성자는 12개가 되겠네요. A는 질소였죠. 질소라고 써줄게요. 질소.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아니죠. 질소는 15조, 산소는 16조. 서로가 다른 쪽에 속한 원소.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서로가 달라야 해요. C와 D의 중성자 수는 같다. C, 나트륨이었죠. 나트륨은 중성자 수가 몇 개? 양성자 수 11을 빼주면 12개. D, 양성자 수 12개 빼주면 역시 중성자 수 12개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D, 마그네슘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4번으로 갈게요. Xe- Y 플러스 Z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를 나타냈다. X 원소는요, 전자가 10개인데 E-이온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8개. 그럼 양성자가 8개인 누구다? 산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산소 E-이온. Y, 양성자가 11개. 그러면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런데 양이온 형태니까 전자수는 몇 개? 양성자보다 하나 부족한 10개. 그 다음 Z를 볼게요. Z는 양성자 수가 B가 10개였죠. 그리고 C, Z는 중성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전자도 10개. 그러면 Z는 10번 네온 중성 원자가 될 거예요. A, B, C의 합의 값을 물어봤죠. 그러면 A, B, C의 합은 얼마? 28. 4번이 되겠죠. 15번 문제. 원자 XYZ의 질량수와 전자수번의 중성자수를 나타냈는데 중성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뭐와 같다? 양성자 수와 같다. 그럼 첫 번째 X 질량수는 12, 전자수분의 중성자 수가 1개. 그러면 전자의 개수를 A개라고 표현한다면 중성자의 개수도 A개,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도 A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는 중성자수 A개 더하기 양성자수 A개, 즉 2A.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나요? A는 6의 값이 나오죠. 그럼 X는 6번, 그리고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되는 거고요. Y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전자수가 3B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양성자수도 3B개가 있는 거죠. 분의 중성자수는 4B.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3B에다가 중성자 4B니까 7B. 그럼 B는 얼마?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Y도 원자 번호가 6번이고요. 질량수가 14번인 탄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 Z. 전자수 C개, 중성자수도 C개라고 할게요. 그럼 양성자수 C개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C 더하기 중성자 C, 즉 2C가 되는 거고, C는 그럼 얼마? 6. 그러면 Z는 6이 아니군요. 14가 되니까 7이 되겠네요. 7이 14. 그래서 Z는 원자 번호가 7번이고 질량수가 14인 질소이다. 기억할게요. 중성자 수가 Z가 Y보다 크다. Z는 중성자 수가 몇 개였나요? 양성자 수가 7개였죠. 그리고 중성자 수가 몇 개? 7개. 그래서 Z는 중성자 수가 7개. Y는
양성자가 6개, 그리고 중성자가 8개 때문에 질량수가 14가 된 거죠. 8개. 그래서 Z가 Y보다 작다.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쵸? Z는 7번 질소, X하고 Y는 6번 탄소는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Y와 Z는 서로 질량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가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7번 다음은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냈다. A는 양성자 수 혹은 원자 번호 그리고 원자의 전자 수와 같고요. B는 우리가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를 합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억 X의 양성자 수는 A,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A는 B보다 항상 큰 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B는 A에다가 어떤 값을? 중성자 값까지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A는 B보다 항상 큰 게 아니라 B가 A보다 항상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해야지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쵸? 같은 경우도 있죠. 수소의 경우는 수소, 그리고 수소 외의 중수소부터는 서로가 어때요? B 값이 A보다 커야 되겠죠. 디귿 B가 갖고 A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동위 원소는 A 양성자 수가 같고 B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하고요. 질량수가 같고 그리고 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우리가 동중 원소라고 표현해요. 교과정상에서는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19번 넘어갈게요. 19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 원소인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라고 표현했어요. 동위 원소 가는 원자량이 A고요. 그리고 동위 원소 나는 원자량이 A 플러스인데, 평균 원자량이 A 플러스 0.5다라는 거는 A 원자량에 가까운 거죠. A 플러스 2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량 A를 갖고 있는 동위 원소의 비율이 A 플러스 2의 비율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는 가의 존재 비율을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동위 원소 나의 존재 비율을 우리가 X다라고 한다면 가의 존재 비율은 100-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0.5가 나왔는데, 이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백분율 형태로 나타낸다면 전체 100분의 원자량이 A인 가의 존재 비율이 100-X가 되는 거고, 거기에 원자량이 A 플러스 2인 원자의 존재 비율이 X, 그 값이 A 플러스 0.5가 나온다.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결론적으로 X가 얼마 나오냐면 25%가 나오고요. 그러면 가는 100-25%이기 때문에 75% 옳은 문장.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가와 나의 중성자 수가 같다라는데, 원자량이 나가 가보다 2가 더 크다라는 거는 중성자 수가 나가 가보다 2가 더 크다, 2개가 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HX의 분자량을 지금 물어보겠죠. H는 소가 되는 거고요. 수소의 원자량을 보기에서 1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X의 평균 원자량이 A 플러스 0.5가 되는 거고, 거기에 수소의 원자량 1을 더해주면 HX의 평균 분자량은 A 플러스 1.5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전이 A, B, C를 나타냈는데요. A, B, C 영역은 n번째에서 첫 번째 자외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E하고 D는 N에서 2로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 자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는 크게 되겠죠. 그럼 기억 볼게요.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랬는데, 에너지는 C가 자외선 영역이고 D가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자외선 영역인 C가 가시광선 영역인 D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가장 파장이 긴 빛은 우선 이제 영역으로 본다면 가시광선 영역이 자외선 영역보다 크죠. 근데 이제 E가 D보다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기 때문에 더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 그래서 가장 긴 빛은 E에서 방출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는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하고 E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D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3번 발모 계열의 선 스펙트럼. 발모 계열은 N에서 이제 2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계열, 그래서 가시 광선이 되는 거고, B는 파장이 가장 긴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3에서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에서 2, 5에서 2, 그리고 A는 6에서 2가 되겠네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 더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빛 에너지는 파장이 짧은 A가 B보다 더 커야 되겠죠. 옳지 않은 문장. 그리고 B는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될 때 방출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문항. 그림가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냈다. 가시광선 영역은 주양자 수가 N에서 두 번째로 전이될 때 방출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이제 표현한 거고요. 보기로 바로 갈게요. 가는 들뜬 상태이다.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는 K 껍질이 되겠죠. 그럼 N 껍질에 놓여 있으니까 들뜬 상태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가에서 나의 A와 B가 방출된다. 가에서는 N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놓여 있으니까 3에서 2로 전이될 수도 있고 3에서 1로 전이될 수도 있죠. 그러면 3에서 2로 전이될 때가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4에서 2, 그리고 A가 5에서 2가 되죠. 그럼 가에서 나의 A, B가 방출될 수는 없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의 전자가 L 껍질을 이동할 때, L 껍질은 주양자 수가 2인 껍질이죠. 그러면 3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는 이제 C가 방출된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서술형 문제. 그러면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 수가 X 이하, 그럼 X를 포함하는 거죠.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총 몇 가지의 빛이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냐면 6가지가 됐으니까 주양자 수가 4에서 전이가 됐네요.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면 즉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부터 나타내면 4에서 이제 3 파생 계열 적외선이 되겠죠. 그리고 3에서 2, 4에서 2, 이 두 가지는 발모 계열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이 세 가지는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파장이 가장 긴,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가, 순서대로 나타, 라, 마, 바가 되는 거고, 가가 적외선 영역, 나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라에서 바까지가 자외선 영역. X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이번 발모 계열에 해당하는 전자 전이는 나랑 다. 3번 다와 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N번째 껍질에서 N번째로 전자가 전이될 때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렇죠?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M에서 N으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는 절대값 M 제곱분의
k-n족분의 k 값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비례관계는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를 한번 볼까요? 다가 4에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 4, 16k-2는 4분의 k. 그럼 얘는 16분의 3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는 3에서 1, 그러니까 339분의 k 빼기 1분의 k로 넣을 수 있죠. 그러면 9분의 8k. 방출되는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파장의 비 다 대 마의 파장비는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3분의 16 대 8분의 9. 그러면 계산을 하면 계산값이 128 대 27 값이 나오게 돼요. 7번 그림은 두 가지 오비탈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S오비탈 그리고 나는 P오비탈 중 Z축 방향의 오비탈을 나타냈죠. 보기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S오비탈은 K껍질 즉 주양자 수가 1인 껍질부터 존재하지만 P오비탈은 L껍질 즉 주양자 수가 2인 껍질부터 존재하죠.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오비탈의 경계면 안에서만 전자가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오비탈의 경계면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가 되는 그 경계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오비탈 경계면 밖에서도 전자가 발견이 돼요. 확률은 90% 미만이 되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크게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쵸? 주양자 수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적인 분포 즉 공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s보다는 2s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는 거고, 즉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크게 커지는 거고, 뭐 2s보다는 3s가 더 커지고 4s가 커지고 쭉쭉쭉 커질 거란 말이에요. P오비탈도 마찬가지로 2p보다는 3p가 3p보다는 4p가 그렇게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즉 오비탈의 크기, 모양이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디귿.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8번 헬륨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전자 원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s, 2s, 뭐 2p, 뭐 3s, 3p까지 나타낸다고 한다면 주양자수 같은 ES, EP는 방위 양자수와 뭐 별개로 어때요? 에너지가 같죠? 그래서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만 헬륨처럼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또 이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또 정기적인 인력과 반발력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주양자수의 오비탈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1s보다는 2s가 큰 거고 2s보다는 2p가 그리고 3s가 더 크고 3p가 3s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보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 지금 1s, 2s, 2px 중에 2p 오비탈 맞는 얘기고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공모양 그러니까 1s하고 2s,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p 오비탈부터 방향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1s는 주양자 수가 1, k 껍질에 존재하는 거고 2s는 주양자 수가 2인 l 껍질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수가 그쵸 많아지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일 때 최대 오비탈의 수는 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고 P오비탈에 대해서 X, Y, Z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방향을 결정한다. 옳은 문장이고
스핀 자기 양자수 그냥 스핀 양자수라고 할게요. 양자수에 관계없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값, 즉 두 가지를 갖고 4. 방위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이라고 했죠. 그럼 방위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 p오비탈. 그러면 3개의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을 갖는다. 옳은 문장이고 주양자수가 2인 경우 가능한 양자수의 조합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주양자수가 2일 때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가 2 곱하기 n의 제곱, 즉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개의 전자에 대한 양자수 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전자가 8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양자수의 조합도 8가지가 된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4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11번 L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주양자수가 2일 때가 되죠. 그럼 주양자수가 2일 때의 오비탈을 우리가 뭐 오비탈 방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s 그리고 이제 2s 그리고 이제 EP, X, Y, Z축에 대해서 3개. 그러면 전자가 뭐 이게 업, 다운, 뭐 업, 다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업, 다운, 다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 한번 우리가 양자수를 한번 나타내 보면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첫 번째 요 전자는 주양자수가 0 였다 쓸까요? 0. 그러면 방위양자수 0. 자기양자수 0, 스핀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요 전자 주양자수는 얼마? 여기 주양자수 0이라고 했나요? 주양자수 1이죠. 1s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2s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0, 자기양자수 0, 스핀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자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요 전자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는 1, 자기양자수는 여기를 우리가 x, y, z라고 할게요. 그럼 x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업스핀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얘 옆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y축에 놓여 있는 요 전자는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1, 그리고 EPY가 0, 자기양자수, 그리고 업스핀 2분의 1,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EPZ에 있는 요 전자, 주양자수 2, 방위 1, 자기는 Z축에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업스핀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럼 그 옆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8가지를 다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게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 일단은 주양자수가 3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양자수가 2짜리도 없죠. 주양자수가 1일 때는. 그러면 뭐 가능한 거는 주양자수가 2에 방위양자수가 1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0, 그리고 다운스핀 마이너스 2분의 1.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되냐? 얘가 되겠네요. 요 EPY에서 다운스핀하는 요 전자 파란색.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2번 표는 다전자 원자인 X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양자수의 조합을 나타냈는데요. 1s보다는 2s가 더 크고요. 2s보다는 2p가 큰데 이것도 x, y, z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s 또 마찬가지로 3p, x, y, z축 다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 양자수는 그 주양자수하고요, 방위양자수가 돼요. 그래서 주양자수하고 방위양자수가 같은 나하고 다가 자기양자수나 스핀 양자수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와 다 3번이 되겠죠. 14번 그림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같은 전자 껍질이라는 얘기는 주양자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p오비탈이 주어진 걸 봐서는 주양자수가 2 이상인 껍질에서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새 오비탈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양자수가 같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S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0이고 그리고 P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1이죠. 그래서 세 오비탈의 공통점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 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자기양자 수도 오비탈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S오비탈은 자기양자 수 값이 0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기억 1번이 이제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가지 오비탈을 기준 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s, 2s, 2p, x, y인데 지금 2p, x하고 y가 예로 같고요. 1s하고 2s는 아니오 같죠? 그럼 분류 기준 가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적합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R형 모양인가 라고 했네요. 그렇죠. P오비탈은 R형 모양이고 S오비탈은 우리가 공 모양으로 분류하잖아요. 기준을. 그래서 1번 가능하고 2번 방향성이 있는가?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죠. X, Y, Z 이런 식으로. 근데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3번 다전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가? 라고 했는데 그쵸. EP X오비탈과 EP Y오비탈 즉 다전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양자 수와 방위양자 수잖아요. 그래서 주양자 수하고 방위양자 수 같은 EPX와 EPY는 같고 1S하고 2S를 비교했을 때 2S가 1S보다 크죠. 그래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4번 방위양자 수가 1인가 라고 했죠. 이것도 가능하네요. P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1이고 S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0으로 분류되니까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건 5번인데 왜 옳지 않은지 볼게요. L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가? 그럼 L 전자 껍질은 주양자 수가 2인데 그렇게 간다면 ES도 EPX와 Y 쪽 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문장. 20번 가와 나는 산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어 모형과 오비탈 모형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산소는 이주기 원소임을 알 수 있다. 산소는 L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주기 원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산소 원자가 산화이온 E-가 될 때 가의 L 전자 껍질의 전자수는 8개가 된다. 그쵸? 오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2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전자가 L 껍질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L 껍질의 전자가 2개가 증가해서 8개가 된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3번 가의 L 전자 껍질은 나의 ES 오비탈과 EP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주양자 수가 2이므로 ES와 EP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나에서 원자과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다전자에서는 1S보다 2S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고 2S보다는 EP가 더 에너지 준위가 크죠. ES하고 EP만 볼 때 주 양자수 값은 같지만 방위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 원자과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L 껍질에 놓여져 있는 전자들 중에 ES보다 EP에 놓여 있는 전자들이 더 크다. 그래서 4번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나의 EP 오비탈에서 홀 전자 수는 2개다라고 했는데 한번 나타내 볼게요. EP 오비탈에 전자가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6개가 들어갔죠. 근데 산소의 경우는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그러면 4개의 전자가 EP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훈퇴 규칙에 의해서 홀 전자 수가 많도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홀 전자 수는 2개가 된다. 그래서 5번도 옳은 문장. 22번으로 갈게요.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는 ES 오비탈에 있어야 될 전자가 3s로 갇혀 싸움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네요. 싸움의 원리가. 그래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 볼까요? 나를 볼까요? 나는 1s에 2개, 2s 2개, 그 다음에 이제 2p의 홀전자 상태로 전자가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싸움의 원리, 훈투의 규칙,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다 만족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1s에 2개, 2s 2개, 2p 홀전자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전자 쌍을 이뤘죠. 그러면 다는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다시 정리한다면 가는 싸움의 원리 그리고 다는 훈투의 규칙을 위배했다. 그래서 들뜬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가와 다 중에 누가 더 들뜬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면 가가 다보다 더 들뜬 상태다. 왜냐?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는 부양자수까지라고 했죠. 근데 가는 3s까지, 다는 2p에서 끝났으니까 3s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가가 다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는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위배했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위배하면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들뜬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 니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가와 다 두 가지 옳은 문장. 디귿 가에서 나로 될 때는 들뜬 상태에서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24번 그림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보호해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질소가 되겠네요. 7번. 그리고 B는 산소 8번. C는 11번 나트륨. 바닥 상태 원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수,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 모양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는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x에 하나, 2py 하나, 2pz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홀전자 3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x에 2개가 채워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py에는 하나, 2pz에는 하나. C도 나타날까요? C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x 2개, 2py 2개, 2pz에 2개, 그리고 3s에 1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억 원자과 전자수. 질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되나요? 둘, 넷, 5개가 되는 거죠. 5개. 그리고 B는 둘, 넷, 6개. 그리고 C는 하나.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B, 산소가 6개로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홀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질소 2px에 하나, 2py 하나, 2pz 하나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했는데요. 지금 오비탈의 수를 보니까 질소하고 산소는 5개가 되는 거고요. 1s, 2s, 2pxyz 5개. 산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나트륨은 3s까지 갖고 있죠. 하나를 더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가장 크고 A하고 B는 5개로 같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표는 원자 A, B, C에서 전자 배치에 관한 자료인데요. A 원자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개의 P 오비탈이 하나, 홀전자가 2개래요. A는 전자가 총 4개, 그쵸?
베릴륨인데 얘는 지금 들뜬 상태의 베릴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비탈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1s에 2개, 2s에 하나, 그리고 그냥 x라고 할게요. x 오비탈이 먼저 채워져 있다. 그래서 2p x 오비탈이 하나, 그래서 홀전자 2개, 1s에 하나, 2p x에 하나, 그래서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s 오비탈의 전자가 4개의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홀전자는 하나. 그러면 얘도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px, 2py만 쓸게요. 2px에 2개, 2py 하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홀전자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s오비탈의 전자가 6개고 p오비탈의 전자가 7개.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1s에 2개, 2s에 2개가 되고 3s에 전자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가 7개, 홀전자가 하나니까 2p의 xy, z에 각각 2개씩, 그냥 2p 6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3px에 하나, 그러면 3px 오비탈이 하나, 홀전자 하나. 설명 가능하지요? 그 다음 이제 보기로 갈게요. 바닥 상태에서 A와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A는 2주기, 2족, 베릴륨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2주기 5족, 15족, 질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 껍질수는 어때요? 서로가 바닥 상태일 때 같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한 가지다. 그쵸? C 한 가지죠. C 한 가지.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싸움의 원리를 위했죠. 1s의 전자가 2s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 하나가 들어갔어요. 하나는 어디로 갔냐면 2p 엑소비탈로 지금 들뜬 거예요.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고, 그래서 들뜬 상태. 두 번째는 1s2, 2s2까지 좋아요. 근데 이 x에 있어야 될 전자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3p z로 가야 돼요. 홀전자가 3개인 질소가 돼야 되는데 훈트의 규칙을 지금 위배했어요. 그래서 B도 들뜬 상태의 질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C는 바닥 상태의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는 두 가지, 바닥 상태는 한 가지. 니은 옳은 문장.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큰 거는 질소가 되겠죠. 홀전자 수가 3개. 그래서 큰 건 비질소, 역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7번 A 플러스하고 E B 마이너스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로 같죠. 그래서 A는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서 나트륨 1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걸 나타낸 거고요. B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았으니까 산소였죠. 전자를 2개를 얻어서 OE 마이너스가 됐네요. 보기로 갈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 원자와 B 원자가 같다. A는 나트륨이니까 전자 껍질 수가 3개, 산소는 2개. 그래서 서로가 같다,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홀전자 수는 B가 A의 2배라고 했는데, 홀전자 수, 나트륨은 바닥 상태의 원자일 때 3s1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홀전자가 하나, 그리고 산소는 홀전자가 이제 2개, 그래서 B가 A의 2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A는 1s, 2s, 그리고 2p, xy, z의 3s1까지, 그래서 6개의 오비탈을 갖게 되는 거고, B는 1s, 2s, 2p, xy, z까지, 즉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6대 5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8번 갈게요. 그림은 원소 A, B, C, D의 원자 또는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바닥 상태의 이온은요, 네온이나 헬륨 혹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야 되겠죠. 지금 이 중에 C-하고 D2+가 지금 네온의 이제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C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F-가 되는 거고, D는 전자 두 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Mg 2 플러스 A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보기로 할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 그랬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C가 이제 이온 상태가 아니라 이제 플로린 원자일 때 몇 개?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서 가장 크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갈게요. 홀전자수는 A는 산소, 홀전자수 2개, 그리고 D는 마그네슘 3에서 2까지 전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D는 홀전자수가 원자일 때는 없죠. 그래서 홀전자수는 A와 D가 같다가 아니라 A 산소는 홀전자 2개, 그리고 D 마그네슘은 0개.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B의 전자가 갖는 스핀 자기 양자수의 총합은 0이다. 합이 0, 0, 0, 0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분의 1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라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옳은 문장. 29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고요. 단 A, B, C는 원자 번호가 3에서 18의 임의 원소다. 즉 리튬에서 아르곤까지가 되겠네요. 전자수가 B가 A의 4배다. 그러면 A의 원자가 만약 3번인 리튬이다 라고 한다면 B는 12번인 마그네슘 되겠죠. 또 A가 4번인 베릴륨이라고 한다면 B는 16번인 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C는 S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5다. 그러면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P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져야 되니까 껍질수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1s, 2s의 전자가 채워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즉 S오비탈의 전자수가 4개가 되면 P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 그러면 C는 10번인 네온이 가능하겠죠. 또 3s2까지 전자가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S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6개, 그럼 P오비탈에는 전자가 9개가 되니까 15번 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홀전자수는 C가 A의 3배다라고 했는데 네온은 홀전자가 0개죠. 0개. 근데 E는 질소와 마찬가지로 홀전자가 3개. 그러면 베릴륨은 홀전자가 0, 그리고 리튬은 하나니까 리튬이 하나, 그리고 인이 3개. 그러면 A는 리튬, 그리고 B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A 리튬, B 마그네슘, 그리고 C가 인. 보기 기억. A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쵸? 리튬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C 인이 되는 거죠. 15조 5개.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B의 양이온 즉 Mg2 플러스와 C 음이온 P3 마이너스는 같은 비활성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마그네슘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인 3 마이너스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